LA 한인타운 상가 공실률이 올라가고 빈자리를 노숙자들이 차지하면서 타운이 슬럼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테슬라 차량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수리센터에서 여러 대의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한인이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행인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사건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여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택 침입 절도범들이 빈집털이 대상을 물색한 후 표시를 남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학가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3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을 지나다 보면 노숙자들이 부쩍 늘었다는 생각 들게 마련인데요. 타운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점차 슬럼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동쪽에 자리한 한 중고차 딜러 부지입니다. 세입자가 빠지면서 장기간 방치된 상태인데 인근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건물 뒤편에서는 방화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 상가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 상가 건물 옆에는 이처럼 노숙인들의 임시 거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서쪽에 자리한 상가들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고층 건물을 비롯한 상가 전체가 공실률로 문을 닫았고 인근에 있던 주점까지 폐업하면서 이제 이곳은 노숙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LA 한인타운 지역의 공실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여기 LA 한인타운의 공실률이 22%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기준으로 보면 19%인데 이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거죠. 부동산 개발사들은 세입자가 빠져나간 기존의 상가 건물을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변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노숙인들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좀 덜 오가기도 하고 비어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노숙자분들이 그 건물 앞에서 좀 눈에 띄지 않게 모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노숙인들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 범죄는 물론 사고도 다른 곳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가스통을 설치해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는 흔하며 비상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소방수를 끌어다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LA시는 올해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노숙인들의 수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들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LA시에 접수된 노숙자 관련 민원은 1년 전보다 18.9%가량 증가됐습니다. LA시의 상가 공실률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노숙자 문제는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 라사가 방만하고 투명하지 않은 운영을 지적받고 있어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와 LA 카운티 정부는 라사의 지원 예산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의회는 지난 25일 라사의 예산 운영 방안 검토를 위한 조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온라인 매체 LAIST는 보도했습니다. LA시의원은 실패한 기관의 예산 중단을 시사했고 라사의 회계 내용, 노숙자 지원과 각종 사업 계약, 조달품 등에 대한 1차 감사에서 예산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가 드러났습니다. 2차 감사에서도 라사가 노숙자 문제 해소 목적으로 투입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 내역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방만한 운영에 LA 카운티도 라사 지원 예산을 축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의견과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차량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라스베거스 테슬라 수리센터에서 여러 대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한인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라스베거스의 한 테슬라 수리센터에서 최소 5대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36살인 김 씨는 재산 파괴, 방화, 화염병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김 씨에게 연방범죄 혐의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수리센터 인근에서 장갑과 검은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총으로 감시 카메라를 파손한 후 화염병을 던져 차량의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센터 정문에 저항하라는 문구도 새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DNA가 현장에서 수집된 DNA 샘플과 일치해 김 씨와 관련된 차량 2대와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여러 개의 총과 부품, 탄약 등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SNS 활동을 조사 중으로 그가 공산주의 단체나 팔레스타인 관련 단체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행인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시내 뺑소니 관련 사건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여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부서진 스케이트보드 바퀴가 사고 당시에 충격을 가늠하게 합니다. 육각길에는 시신을 가리는 하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은 현장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오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카탈리나 에비뉴에서 육가 북쪽으로 좌회전하던 차량 한 대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을 덮쳤습니다. 이후 출동한 구조대원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숨진 22세 남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히스패닉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차량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주변 CCTV와 함께 목격자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 웨스턴과 일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회색 토요타 캠리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지난해 11월에도 웨스턴과 올림픽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2명이 역시 회색 토요타 캠리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시 전역으로 확대해도 뺑소니 사망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LAPD 집계에 따르면 뺑소니 사망자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3년에는 10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역시 소폭 내려갔지만 9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모두 14명이 숨졌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LA시의회는 2015년 조례를 개정해 현상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현재 뺑소니 차량과 관련해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대 5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주택 침입 절도범들이 빈집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표시를 남겨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샌마리노 경찰국에 따르면 범인들은 주택을 살펴본 후 침입이 쉬운 주택을 물색해 분필 등으로 O, X, 네모 표시를 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X는 침입이 쉬운 주택, 네모는 경비 시스템이나 반려견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시는 평범한 낙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도범들의 암호로 사용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표시가 있는 주택의 침입 사건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집 주변이나 우편물, 진입로에 해당 표시나 없던 표시가 발견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서 반이스라엘 움직임과 관련한 비자 취소가 3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대학가의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3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을 파손하고 학생을 괴롭히며 건물을 점거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이들에겐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이스라엘 움직임과 관련한 비자 취소는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매사추세츠주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은 1년 전 학생신문에 기고한 글이 문제가 돼 체포됐습니다. 사설 내용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거 이력을 문제 삼는 건 영주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출신의 딕슨 씨는 지난달 필리핀에 다녀오던 길에 공항에서 붙잡혀 구금됐습니다. 딕슨 씨는 미국에 온 지 50년이 지난 영주권자로 지난해까지 해외여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2001년의 횡령 사건이 걸림돌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비폭력 경범죄였지만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The law hasn't changed, but the implementation of if somebody's deportable, we will issue them a notice to appear. And if we can detain them, we will detain them.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마흐무드 칼릴과 이민당국의 추적을 받은 한국계 학생 정모 씨도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미 당국의 검문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우리 교민들에게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다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한국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풍이 산불 진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당장이라도 불길이 차량을 덮칠 것 같지만 멈추지 못하고 달려나갑니다. 경북 청송군과 맞붙은 영덕군 지풍면에 산불이 번졌다며 재난 안내 문자가 온 건 25일 오후 6시 26분. 불은 불과 3시간여 만에 20km 정도 떨어진 영덕읍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에 대피해 나섰던 사람들은 이미 불길이 된 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진짜 다리가 호스를 떨리고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랬거든요. 오, 조심! 뒤에 바람! 온다! 주된 원인은 초속 27m의 강풍. 소방관들도 몸을 가누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 시간당 8.2km 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역대 산불 중 가장 빨랐습니다. 위성 분석 결과 25일엔 이 바람을 타고 동해안 영덕 강구항까지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시속 한 60km 이렇게 달린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지 않습니까? 사람의 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정부는 어제 경북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산불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세현 기자가 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산불로 인해 28명이 숨진 것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전 피해 집계 발표 때보다 사망자가 경북 청송에서 1명 더 늘었습니다. 또 사망자 이외의 마을 주민 등 모두 3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산불을 피해 집에서 나와 긴급 대피한 주민은 3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에서 3만 500여 명, 울주군 언양읍에서는 5,200여 명의 주민이 학교 등 임시시설로 긴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8,500여 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주택과 사찰, 공장 건물과 문화재 등 모두 2,639곳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전국에서 산불의 영향권에 든 지역은 모두 11개 권역 3만 8천여 헥타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진화 작업이 완전히 끝난 곳은 1,130 헥타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도 시간이 갈수록 더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자동차 가격이 3,000에서 6,000달러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 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차량 가격은 약 3,000달러,
캐나다, 멕시코산 차량 가격은 $6,000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4월 중순까지 북미 차량 생산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해 하루 약 2만 대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전체 생산량의 약 30%가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2,200억 달러 상당의 승용차를 포함해 총 4,740억 달러의 자동차 관련 제품을 수입했으며 가장 큰 공급국은 멕시코와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입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업계와 관련 단체들도 자동차 관세로 신차 가격이 수천 달러 오르고 오래전부터 구축된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등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자동차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금속 원자재부터 엔진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품은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북미 전역을 여러 차례 이동한다며 경유지마다 세금이 부과될 경우 여파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과 철강 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 상품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미는 FTA 체결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재임 시절 이를 재협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오늘 MS-13 리더 중 한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KBTV 주현우 기자입니다. 펜본디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버지니아주 데일시티에서 남미갱단 MS-13 리더가 체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MS-13은 범죄 관련 불법 이민자 가운데 폭력적인 갱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디 장관은 이번에 체포된 남성은 24세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MS-13 조직 내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밝히며 미 전역에서 활동하는 남미 조직 폭력 집단 서열 상위 3위 안에 드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이번 작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며 버지니아는 이민자 보호 지역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연루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버지니아주 및 연방수사당국과 함께 지난 3월 3일부터 폭력 갱단원으로 지목된 범죄 연루 불법 이민자들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에릭 시버트 버지니아 동부지검 연방검사는 현재까지 575명의 용의자를 특정하고 342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체포 소식으로 오늘은 미국의 좋은 날이라며 불법적이고 범죄와 연루된 이민자들은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라며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 완화로 인해 미국 내 범죄자들이 들끓고 있다며 MS-13을 해체하고 괴멸시키고 박멸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사모관광이 모국 관광 손님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모관광은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사 3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과 웰리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 프로그램은 모국 여행 중반 건강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건강검진은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연세미래체크업에서 이루어지며 기본 검진과 초음파, 혈액암 등 59가지의 항목에 기본 정밀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 서비스는 한화로 약 58만 원 정도, US 달러로 한 400달러 정도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모관광은 창사 30주년을 맞이해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모관광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은 서울과 부산 등 한국의 주요 도시 명소를 방문하는 코스로 짜여져 있으며 최고급 숙박시설이 제공됩니다. CBB은행이 뉴저지주 포트리지점 설립을 위한 모든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BB은행 포트리지점은 동부지역 본부와 함께 뉴저지 포트리 소재 1브릿지에 위치하게 되며
CBB은행의 동부지역 첫 번째 지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CBB은행은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동부지역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리 지점은 오는 5월 초에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